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죠. 김진우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고민들도 안고 있으셨을 겁니다. 가장 최근에 올라탔었던 수익 버스들 잠시 복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4월 30일에 S&T 다이내믹스 올라탔었고요. 연휴를 제외하면 2거래일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달리고 있죠? 네,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이 잘 들어와주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하나시스템,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면의 후속주로 이제 S&T 다이맥스를 지난 목요일 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방산, 특히 이제 S&T 다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K2 흑표전차, 특히 중동향 흑표전차의 변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S&T 다이맥스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유럽 외에는 사실상 수출하는 게 독일의 변속기 기업 렌트가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중동 쪽에 수출이 가로막혔었는데, 결국에 이제 팀 코리아 형태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엔진은 HD현대 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또 이제 S&T 다이맥스가 결국 이제 파워팩으로 같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뭐 S&T 다이맥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전반적인 방산 섹터의 어떤 투심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도 좀 무관할 뿐더러 또 이제 올해의 어떤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우디라든지 또 아랍에미리트의 본격적인 K2M이 뭐 미들 이스트가 본격적인 수주 얘기가 나와주면은 또 가장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기업이 S&T 다이맥스인데, 오늘 오전장에 장 초반에 이제 바이오 섹터라든지 원전 섹터가 전반적인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을 악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기업들은 저가 매수가 그리고 나름대로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나름 방어해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T 다이맥스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36,000원 언저리까지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2차 목표가 4만 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도 32,000원으로 상향해 보겠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1차 목표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 목표가 4만 원까지도 미리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수익 버스를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첫 번째 버스부터 노선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짧은 연휴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이다 보니까 5월 시장을 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멀리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좀 장기적으로 볼 빨간색 장기 버스에 탑승하겠고요. 목적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시장의 하락을 가장 크게 방어했던 섹터가 뭐 정치 테마주도 있지만, 네. 정치 테마주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 로봇 섹터가 그래도 오랜만에 시장의 하락을 방어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은 결국 로봇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랜만에 로봇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웨어러블 로봇 마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협동 로봇 마을, 또 그리고 이제 수술용 로봇 마을이 있는데, 오늘 출발해볼 버스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로봇들로 이루어진 마을들 골라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마을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AI 다음 격전지는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의약품 쪽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주 안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면 결국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로봇 섹터가 시장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로봇의 가장 핵심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직접적인 수혜 볼 수 있는 버스일지 번호로 공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핵심 버스 번호는요, 바로 05861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번호는 058610번 버스고요. 이름 뭔가요? 바로 SPG라는 버스를 오랜만에 끌고 와 봤는데, 사실 뭐 휴머노이드 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은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 역할, 그러니까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웨어러블 로봇에서는 2개가 들어가고요. 협동 로봇에서는 6개, 7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20개,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40개, 50개. 그러니까 로봇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젠 로봇이 커지면 커질수록, 첨단화되면 될수록 결국에 액추에이터의 개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봇의 원가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가까이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SK, LG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SPG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또 그리고 중국 간의 어떤 패권 전쟁, AI 패권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격정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먹거리는 무조건 로봇이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최근에 SR 휴머노이드 팀이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됐는데 SR이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합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독점으로 감속기 RBY01 협동 로봇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PG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과 2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보핏부터 앞으로 삼성의 휴머노 로봇과 로봇 포트폴리오에 액추에이터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SPG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예진작에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던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빠르게 개화된다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 기업 중에서는 SPG가 단연 으뜸이 아닐까. 그래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너무나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로봇 섹터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관세에서 다소 자유롭고 대처정보 비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공매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또 그리고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결국에 이제 반 테슬라 진영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또 밀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액추에이터 또 감속기 관련해서는 SPG가 그 얼라이언스에 당연히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직접적인 수혜는 SPG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SPG 태워주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태워주신 이후로 약 5개월 만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탑승 기회 돌아왔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은 뭐 사실 최근에 뭐 클로봇이라든지 뭐 로보티즈 그리고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은 사실 뭐 전 섹터 전 업종이 관세 쇼크로 인해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로봇 기업들이 신고가 부근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조정 흐름이 컸던 섹터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PG가 다른 이제 로봇주들 대비해서는 조정폭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조정폭이 정확한 매수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미국 또 중국 또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대표 기업들도 잇따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주가만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개화된다고 했을 때는 SPG 같이 관세 여파로 좀 과도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가 또 세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8,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21,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00원, 손절 라인은 21,700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SPG 올라타셨다면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빨간 버스 탑승하나요? 네, 이번에는 빨간 버스보다는 그래도 한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우리가 노려보고 좀 빠르게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주력 버스 파랑 버스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시그니처 버스 파란색 중기 버스로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어떤 마을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하락을 좀 견인하거나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원화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조정이 나왔던 좀 억울하게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 중심으로 마을을 골라봤습니다. 바로 바이오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마을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조선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선 마을을 또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동안에 조선 마을 갈 때는 사실 고점에서 올라탔는데도 목표가를 계속 달성해서 정말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뭐 하나오션, 뭐 HD현대 중공업, 조선 섹터들 소개해드린 종목들 다 일제일차 시세가 분출이 됐었었는데 오늘 이제 조선이 장 초반에 약간 약세를 보였던 게 아무래도 우리 휴일 동안에 원화가 강세로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탄탄해서 원화 강세가 보인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대만의 어떤 이제 손해보험사가 또 대규모로 이제 달러를 매각하면서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일시적일, 단기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원화 강세로 인한 조정이 나왔던 조선 섹터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조선마을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올라타기 딱 좋겠네요. 어떤 버스일지 번호 알려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할 버스 번호는요. 바로
바로 09723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097230번 버스 어떤 버스죠? 바로 HJ중공업, 바로 한진중공업을 오늘 두 번째 버스로 출발해 볼 텐데 결국 그동안 제가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여러 차례 가지고 왔고 가져올 때마다 우리가 수익을 챙겼었는데 결국 두 기업을 꾸준하게 가져왔던 이유는 MRO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선박 건조라든지 뭐 LNG 수주 이런 부분들은 팀 코리아 형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쳐도 MRO 부분은 이제 각계전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선점을 했던 데가 바로 HD현대중공업이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점유율이 가장 높고 또 미국 현지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던 또 하나오션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MRO 쪽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세 번째로 북미 지역의 MRO 사업에 진출한 기업이 바로 HJ중공업입니다. 그래서 MRO 쪽의 어떤 이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한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MRO 사업에 뛰어든 만큼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미국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거듭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1937년도에 설립되었던 조선 건설 관련해서 국내 대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현재의 사명인 HJ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MRO 관련된 그 사업 진출을 위해서 바로 MSRA 함정정비 협약을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세 번째로 국내 조선사 중에서 MRO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HJ중공업이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건설 부분에서도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뭐 주요 국내 공항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 또 사우디 그리고 괌, 필리핀의 여러 이제 공항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특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한 HJ중공업도 같이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버스 끌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HJ중공업 올라타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7,8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편안하게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시 한번 이 조선 섹터는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서 이제 MRO 기대감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 HJ중공업이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분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8,500원으로 손절가는 6,56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500원, 손절 라인 6,56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까지 무사히 올라타셨다면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김준우 기사와 함께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찾아갈까요? 네, 오늘도 뭐 장 끝나고 어김없이 이제 오후 4시에 엠베이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텐데 뭐 결국에 이제 뭐 정치 인물주 또 정책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섹터를 가장 봐야 안정적으로 시세 분출이 될 수 있는지도 소개를 해드리겠고 오랜만에 로봇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로봇이다라는 관점에서 로봇 안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까지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우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편 시장에서는 요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상향. 증권가가 이 기업을 찜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요. 잠시 후 투자텔미 시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우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